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 대선 유세에서 한국은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방위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방위비를 덜 내고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유세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이어 미국 산업 약탈론까지 제기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국의 방위비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핵무장에 길록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넘어야 할 과정들과 한 곳에서만 한 해 4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와일드우드 유세에서 동맹들은 언제나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한다며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42,000명의 주한미군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았었다. 내가 그걸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 42,000명은 실제 28,500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이라고 잘못 언급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병력수를 부풀려 이렇게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의 해운 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고 다른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며 그들은 우리 군대에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반도체 산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명분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입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달 114억 달러, 약 15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내가 맺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깨고 싶어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임 당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에 끌려다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유세에서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한 것을 두고 나토 소속 서유럽 국가에 이어 한국이 다음 방위비 증액 타깃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은 항상 우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 강경했다. 내가 바로 잡으면 괜찮아졌다라며 재집권한다면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입장차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미국 여러 고위층과 얘기해봐서 아는데 미국은 중간 단계 같은 건 생각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생각하는 중간 단계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과 제재하는 것 사이의 단계를 말합니다. 즉 북한이 핵을 현재 가진 상태에서 동결하고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핵군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 존재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콜비는 한국은 기적으로 인해 더 이상 무기체계나 안보 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지난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 한미 관계 자체가 좀 더 평등해질 수 있는 시점이다.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거 논의 불가로 여겨졌던 여러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콜비는 미국은 150년 만에 처음으로 최강국이 아닌 상태에서 라이벌과 맞추쳤다.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이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북한이나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로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해야 합니다. NPT 제10조를 보면 모든 가입국은 본 조약상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해롭게 하고 있을 경우 본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하려는 국가는 3개월 전 모든 조약 체결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NPT를 탈퇴할 때 유엔 등에 통보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원자력 공급국 그룹은 한국의 우라늄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력의 30%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하고 있기에 이렇게 되면 한국의 원자력 전력 생산량 30%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라늄 제재를 받으면 제조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추락하게 되고 전기 요금은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핵무장의 관건은 미국의 묵인과 승인입니다. 미국을 설득해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인도는 대중국 전략으로,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 때 미군의 기지 제공 등 빌라덴 참수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없었거나 단기간에 풀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설득해야 합니다. 실제 한국이 핵을 가질 능력은 충분합니다. 월성 폐연료봉 건식 저장시설에 월성원전의 중수로에서 나온 폐연료봉 33만 6천 다발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화 상태인 폐연료봉을 전량 재처리할 경우 고순도 플루토늄 26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중수로 3기에서 매년 2.5톤의 플루토늄 3중수소, 중수소가 배출돼 현재 기준으로 월성원전에서만 4,300여 개의 핵탄두 원료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산술적으로 매년 4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월성원전에서 공급 가능한 것입니다. 핵원료가 있더라도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재처리 시설 짓는데 1년 이상 걸리고 예산 검토 및 통과 등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2년은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또 핵탄두를 만드는데 6개월에서 1년. 따라서 핵무기를 완성하는데 한국의 조건으로는 빨라야 3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기술적으로 단기에 핵탄두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견디기 위해서는 여론과 민의가 모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민들의 핵무장 여론은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가 지난 4월 30일 한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핵개발 찬성은 34%, 반대가 53%로 나타났습니다. 반대가 훨씬 높아 이번 조사 결과로는 핵무장을 향한 여론 지지 기반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찬성 쪽에서는 68%가 보수, 22%는 중도, 10%는 진보로 조사됐습니다. 반대 쪽에서는 36%가 보수, 28%는 중도, 36%는 진보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형성하는 과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방 전문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반드시 미국의 대중 전략에 부합하는 창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베이징으로 핵무기를 쏘면 1시간 걸리지만 한국의 핵무장으로 경기도에서는 베이징까지 10분 만에 도달하는 미국의 창임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집권이 눈앞에 다가온 이상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라는 용도 변경 이후로 한국은 핵을 갖고 자주 국방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